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축구협회가 요구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며 파장입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국내 매체 오센과 통화에서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예비 조사를 마친 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실직 감사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의 계약 내용은 양측 합의하에 비공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실직 감사에 나섰다는 것은 감사할 부분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감사는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보면 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축구협회는 감사에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축구협회 감사 범위와 관련해 감사 내용이 너무 방대할 수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에 올라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홍 감독 선임 절차를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지원금 등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세금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축구협회는 공직 유관 단체에 포함돼 정부가 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국회 일부 의원들이 클린스만 전 감독 및 코치 선임 관련 계약서, 클린스만 전 감독 출장 내역, 클린스만 전 감독 국내 거주 시 지원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관련 감사에 대해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축구협회 감사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거진 의혹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 계획은 8월까지 축구협회 감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미흡할 경우 8월을 넘어 9월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으로 불거진 축구협회의 특혜와 불공정 논란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계는 물론 정치권,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론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하나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열하나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열하나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열하나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